퇴계의 지혜로 노년의 품격을 세웁니다. 퇴계의 서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식들이 보지 않을 때, 손주들이 찾아오지 않을 때, 배우자가 잠든 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절실한 적이 없었던 하나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가는 마음입니다. 남이 볼 때만 바르게 사는 사람과 혼자 있을 때도 바르게 사는 사람, 그 차이가 만드는 인생의 격은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일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세상의 시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합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서운함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자식들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는가? 그 서운함은 점점 무력감으로 변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인가? 내 존재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면서도 사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만나면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하지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상처는 쌓이고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60평생, 70평생을 살아온 우리 세대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바라는 그 시선이 결국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삶, 그것은 결국 남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 속에서도, 이 무관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로 설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신독에 있습니다. 신독이라는 말은 중용이라는 옛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삼간다는 뜻의 신, 홀로라는 뜻의 독, 혼자 있을 때 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 앞에서 보여주는 얼굴과 혼자 있을 때의 얼굴. 대부분의 사람은 남 앞에서는 착한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합니다. 하지만 혼자 남으면 무너집니다. 술을 마십니다. 텔레비전만 봅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자신을 방치합니다. 신독은 이것을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자신을 더욱 단정히 하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야말로 더욱 바르게 서라.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의 선택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은 언제 내려집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리는 결정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괜찮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할 것인가, 그냥 누워 있을 것인가, 저녁에 책을 읽을 것인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가라앉힐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신독은 바로 이 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부터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독을 실천하는 삶, 그것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입니다. 한 분을 아십니까? 70이 넘은 어르신인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십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출근할 직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산책을 나가십니다. 돌아와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으십니다.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분이 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나를 봅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이 당신을 만듭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매일 알람을 끄고 다시 눕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늦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한 번 속이면 두 번, 두 번이면 10번,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뢰가 무너진 삶,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남이야 속여도 자기 자신만큼은 속이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두 번째,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사실은 관심받고 싶어서입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신독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를 청소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러운 것이 보이면 줍고 낙엽이 쌓이면 쓸었습니다. 이웃들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하셨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분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합니다. 이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독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동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이기는 품격입니다.
외로움, 그것은 나이 들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쁘고 손주들은 할아버지보다 친구들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순리입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무너집니다. 술로 외로움을 달래고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삶은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신독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외로움을 받아들입니다. 외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글을 씁니다. 산책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품격 있게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과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독은 바로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품격 있게 사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은퇴 이후의 삶, 그것은 사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지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신독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사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전화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듭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품격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불평하지 않는 부모, 의존하지 않는 부모, 스스로 충만한 부모. 그런 부모를 보면 자식들은 저절로 존경하게 됩니다. 억지로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 자신을 잘 가꾸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하게 품격 있게 사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건강과 습관도 신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먹습니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몸이 아프다고 불평만 하면서 정작 운동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과자를 먹고 술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신독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돌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잠을 잡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정리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억지로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그런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대신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도 신독을 잊지 마십시오.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처럼 관계 속에서도 품격을 유지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5년 후 당신의 모습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납니다. 할 일이 없으니 텔레비전을 봅니다. 자식들이 전화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친구들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몸은 점점 더 아픕니다. 기운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거울을 봅니다. 초라한 노인이 보입니다. 이것이 신독 없이 사는 삶입니다. 다른 길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책을 읽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생각을 정리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모습이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연락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건강합니다. 마음은 평온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이 보입니다. 이것이 신독으로 사는 삶입니다. 두 길의 차이,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혼자 있을 때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것인가, 누워 있을 것인가? 오늘 저녁 책을 읽을 것인가, 텔레비전을 볼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5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후회하는 노년이 있고 존경받는 노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혼자 있을 때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선택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의 선택이 얼굴에 드러나고 몸에 드러나고 말투에 드러나고 관계에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품격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쌓여서 품격이 됩니다.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당신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원하십니까? 후회로 가득한 노년입니까? 아니면 품격으로 빛나는 노년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당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혼자 있을 때의 한 가지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오늘 저녁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지금 이 순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신독, 그것은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삶,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삶, 외로움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군자라고 부릅니다.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바르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홀로 서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동반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세상에 관심이 없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하를 얻습니다.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를 삼가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야말로 더욱 바르게 서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십시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품격으로 빛나는 어른, 존경받는 노인,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